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역할 및 직무인데요.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전 딕셔너리, 사회복지사전, The Social Work Dictionary를 보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적으로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에 관련된 사회적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하여 병원과 다른 건강보호 세팅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죠.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질병 예방과 회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 대해 보겠습니다. 1934년에 해리어트 바트렛 보고서에 의하면 질병과 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한 형태의 개별사회 복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의학적 치료 세팅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의학적 치료를 촉진하고 확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및 만성질환 때문에 일반적인 삶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충격을 받은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는 무가치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이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의료사회복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보건, 의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총체적인 활동인데요. 사회사업 실천 방법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효과를 지연시킬 수도 있는 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기관이죠. 환자가 태어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 의료기관, 의료 제공자, 환경 등과 상호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접근 방법에 따른 의료사회 사업의 정의, 즉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의료사회 사업의 개요에서 발췌하였는데요. 의료사회 사업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건 의료 체계 전반, 사회복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보건 의료 체계 전반은 정책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적 관점은 환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볼 수 있겠죠. 통합적 관점에서 본다면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 가족은 물론 의료, 보건계 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 정책 등 광범위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사업의 전문적 방법으로
사회사회 전문적 방법과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목적은 질병의 예방, 건강 증진 및 향상을 지향하는 의료복지가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환자의 질병 치료와 회복, 사회복귀 기능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환자 및 가족의 사회 기능 향상,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의료사회복지 역사를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베풀어 오다가 14세기 초에 영국의 일부 교회에서 병원 형태의 수도원이나 구제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빈곤자, 노동 불가능자는 물론 맹인, 장애자, 노인, 질병을 가진 자 등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영국의 의료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1970년에서 1840년의 기간이 되겠죠. 이때 영국 사회는 질병, 빈곤, 범죄, 비행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나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박예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인도주의적 사회개량사상과 연계된 민간사회복지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와 빈곤자를 위한 사회사업 시설 및 기관의 자원 분배에 대해 어떠한 조정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조에 필요한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나 훈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무질서한 원조로 인한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와 빈곤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많이 건립하였으나 의료 서비스 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빈민들의 입원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869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자선조직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무산 빈민이 집중해 있던 런던에 빈민들을 수용하는 런던 왕립시료병원인 로열 프리 하스피털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차츰 빈곤한 환자와 가족에 대해 경제적 원조를 비롯하여 예방의학이 대두되게 됩니다. 즉 환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질병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평가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초기 의료사회복지사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1890년 런던 자선조직협회에서 시료병원 환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중산층의 부녀봉사원을 1895년에 런던 왕립무료병원에서 활용하는 제안을 채택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즉 19세기의 부녀봉사원들은 영국 병원 조직에서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평안을 증진시키고 자선 환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 초에 영국의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있었는데요. 당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퇴원 후 환자가 사후 치료를 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불우한 환자에게 위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에 의뢰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퇴원 환자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알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의료사회복지교육은 영국의 병원에서 가장 밀착되게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의료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가 전문적으로 처음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리차드 카봇 박사가 1905년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외래의 의료사회 사업가 가넛
펠턴을 채용하여서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질병의 유발이 전적으로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발병의 원인과 환자의 기능 회복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임상과 의사들은 의료사회 사업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다음 해인 1906년 병원의 사회사업가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이후 존 홉킨스 등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의료사회 사업을 점차 확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1919년에는 미국에 있는 200여 개 병원에서 의료사회 사업가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1000곳 이상의 병원에서 의료사회 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1920년에서 30년대 정신의료 사업 분야가 활성화된 이후 1946년도에는 정신보건법이 통과되어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 재활의료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병원 내에서 의료사회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면서 의료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았으며 의료보험과 의료보험 환자들을 위한 많은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집니다. 최근 들어 1980년대부터 최근에는 80년대 초반까지는 전문성의 시기라 할 수 있겠는데 병원에서의 의료사회사업 실천을 위해 행동, 수정, 분석치료, 자아심리치료, 위기개입, 가족치료 등 치료적 기법들이 접근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응급센터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되죠. 그리고 호스피스와 정서적 장애 환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사회 사업가들의 그 역할도 강조되게 됩니다. 1984년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데요. 퇴원계획,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계획인 매니지드 케어 도입에 병원관리자협회를 조직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을 거친 미국의 의료사회복지는 현재 확고히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7천여 곳의 병원에서 약 2만 5천여 명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고용되어 사회사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태동기를 보면 1895년 고려시대의 빈곤한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기 위한 의료구제사업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동서대비원 즉 제11대 문종은 빈민의 병자를 구호 요양하기 위해 개경과 서경의 의료구제기관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민국은 16대 예종에 의해서 일반 시민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빈민 환자에게는 의약, 의복을 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기관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엔 1392년 해민국이 해민서와 활약서로 나뉘어 설치되었는데요. 약재를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진행하였죠. 그리고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 빈민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어지게 되는데요. 근대적 의미의 의료사회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여전도의 회원으로 서구의 부녀봉사원과 같은 역할의 일부 수행이 되어졌던 곳이었죠. 그리고 1958년에 한노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회 복지 실천이 시작됩니다.
한노병원은 유니테리언 봉사회에서 설립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은 흉곽내과에서 결핵 환자를 위한 일을 시작하였죠. 즉 선교사들에 의한 결핵약이 배급과 구호물자 공급 등 물질적인 인적 후원을 통하여 빈곤한 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1959년엔 국립의료원,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의료사회사업이 시작되었죠. 주로 극빈 환자의 지원, 나환자촌 순회 진료 등의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국립정신병원과 카톨릭 부속 성모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게 되었죠. 자, 도입기를 보면 1964년부터 1971년인데요. 1964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1966년은 성모병원, 계명의대 부속 동산의료원 등은 1968년에 예수병원, 고려병원, 중앙대 부속병원 등에서 의료사회사업 업무가 시작되었죠. 1971년에는 한강성심병원, 안양정신병원, 해동의원정신과 등에서 사회사업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징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비조직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아닌 행정지원 혹은 병원 내 부서로서 자리를 잡는 특성이 있었던 것이죠. 주요 업무는 결핵약품, 물품 지원, 자선 차원의 업무 및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문제나 빈민자의 경제적 지원이 업무였었죠. 자, 제도화기를 보면 1973년 이후 의료사회복지 실천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제6863호 의료법 시행령 24조 2항 5호에 의해서 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 채용 규정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되어서 사회복지사의 재교육과 권익시장이 도모가 되었죠. 그리고 1977년 이후 대한병원협회가 만들어졌고요. 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정신의료사회사업 수가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1993년 병원 표준화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요. 병원 내 사회사업 부서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1977년 의료사회복지의 확대와 제도화에 기여를 하였죠. 즉 1977년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정신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활동에 대한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단과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증가하였죠. 의료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됨에 따라 병원 표준화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118개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병원 표준화 심사가 수련병원 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의료사회사업 부분은 1983년부터 이 병원 표준화 심사 제도에 포함됨으로써 의료사회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문화 및 확장기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병원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죠. 현대 아산중앙병원이 설립되어서 1994년 대우의 지원을 받는 아주대학교 병원 설립 및 1995년 삼성의 지원을 받아 삼성 강남병원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의료사회 사업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이야기됩니다. 개원 당시부터 사회사업 부서를 정규 부서로 설치하여 3, 4명의 인원으로 출발함으로써 의료사회사업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자극을 줍니다. 기업체 및 중대형 병원의 등장과 1995년 만들어진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즉 WTO 체제인 세계의 시장 개방 압력은 의료기관 간의
경쟁 체제로서의 기존 병원의 권위적인 치료자 중심의 방식과는 다르게 환자를 전인적으로 처우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사업 부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사업 부분은 확대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1992년 골수기관 인정이 기준이 되었고요. 1994년 재활의료사회사업 수가가 인정되었고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제도가 시행되었고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사회사업 부분이 인정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사회사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필요한 전문 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병원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수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각 임상과에서 장기 이식, 암 환자에 대한 개입, 호스피스 프로그램, 화상절단, 당뇨, 심장질환 등의 환자들의 질환 범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면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야 중 하나로서 의료조직에서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타 조직의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확고한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조직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의 사명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직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직무의 분류를 보면 의료사회복지사가 책임지고 담당하는 업무, 의료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명시하는 것은 책임성을 분명하게 하고 전문직 간의 업무 협조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병원 규모, 서비스 수혜 대상, 직급, 문제 유형에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임상 업무, 즉 직접 서비스인데요. 개별 클라이언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담과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요. 질병과 치료와 생활관리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진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 지역사회복지나 타 기관으로서의 이송 등 퇴원계획 문제, 지역사회 자원, 연결 문제, 재활 문제 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서비스의 직무의 예를 보면 의료팀과의 협동으로 내분비내과는 당뇨 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와 당뇨교실 참여가 있고요. 소화기내과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심리사회적 평가와 단주교육에 참여하고요. 신장내과는 혈액투석 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이고요. 종양내과는 치료 방사선과 말기 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이고요. 혈액내과는 골수 이식 수술 준비 과정 참여 및 심리사회적 지지이죠.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장기 재원 환자의 지원 연결 및 퇴원 계획입니다. 소아과는 심장질환자 및 종양 환자의 지원 연결 및 강간사례 등 심리사회적 상담입니다. 산부인과는 미혼모 상담 및 강간사례 등 심리사회적 상담입니다. 응급의학과는 행여 환자, 자살 환자와 처리와 위기관리죠. 이식외과는 장기 기증 상담과 공여자 관리, 장기 이식 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입니다. 흉부외과는 심장질환자의 지원 연결 및 가족 지지입니다. 정신과는 입원 환자에 대한 개인력, 사회력의 평가와 가족치료 및 사회복귀 원조와 외래 환자에 대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재활의학과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개인력, 사회력 평가와 심리사회적 치료 실시입니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 서비스도 있는데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평가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적합한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 및 환자와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관련자들의 동원되기도 하면서 환자의 병원 생활 적응은 물론 질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주요 문제가 있는데요.
정서적인 문제 충격과 분노, 혼돈, 부정과 더불어 불신과 저항감, 양가 감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술 후 회복과 생존율에 대한 과도한 관심, 수술 후 재발 우려, 합병증에 대한 염려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역할 변화로 인한 역할 갈등이 또 있는데요. 부부 갈등 및 입원 기간 동안의 자녀 양육 문제적 구조 및 관계의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원의 단절, 진료비 해결 능력의 부족, 의료비용의 증가, 그리고 입원 장기화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있겠죠. 그리고 퇴원 문제, 퇴원에 대한 마음의 준비 결여, 또 퇴원 후 간병의 문제, 퇴원 후 건강관리의 문제, 퇴원 후 직업복귀의 문제 등이 있겠죠. 그리고 재활 문제, 사회복귀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즉 복직, 복학, 지역사회 내의 적응이겠죠. 신체 장애에 따른 사회 재적응의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간접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수행되는 업무인데요. 팀 협력 활동, 자원의 개발과 관리,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관리 평가, 슈퍼비전,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활동 등이 포함되겠죠. 행정 업무를 살펴보면 보고서 및 업무일지 작성, 사회복지 운영에 관한 회의 참석, 부서 직원의 지휘 감독, 기관의 행정 및 경영에 관계된 회의 참석 등이 포함되겠죠. 자, 교육 업무를 보면 실습생 및 수련생 지도, 신규 직원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참가, 의료사회복지 조사 및 연구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1977년 사회복지사 협회가 각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표준화된 12개의 유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이를 클라이언트에 대한 11개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대한 6개의 서비스로 구분하여 표준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되어 있는 11개와 6개의 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 사회 사업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정. 두 번째, 입원 전 계획 및 퇴원 계획 수립이고요. 세 번째, 개인, 가족, 집단에게 직접 서비스 및 치료입니다. 네 번째, 사례의 발견 및 접근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 제공과 정보 의뢰입니다. 여섯 번째, 조직 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 옹호입니다. 일곱 번째,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수급권 및 보상의 권리 보호입니다. 여덟 번째, 장단기 계획 수립이고요. 아홉 번째, 건강 및 정신건강의 유지와 증진입니다. 열 번째, 예방치료 및 재활의 측정이고요. 11번째, 접근성의 확보와 효과적 활용을 포함한 치료의 지속성 제공입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를 6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미충족된 요구와 서비스 받지 못한 집단의 확인이 있고요. 두 번째, 위험 인구 집단 및 위험 집단에 대한 서비스 확인. 세 번째,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련한 외부 조직들 및 전문직들과의 협의 및 협력. 네 번째, 지역사회 연결 서비스. 다섯 번째, 지역사회 계획 수립 및 조정 활동. 여섯 번째, 심리사회적 건강교육 및 증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의료사회복지사들에게 기대하는 4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간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의 보호를 1차적인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개별 클라이언트만이 아니라 가족 및 집단과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직무의 표준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무 내용들이 직무 하위 차원을 보면 사회사업의 임상인, 심리사회 정신적 문제 해결 직무 차원이 있고 경제적 문제 해결 직무 차원이 있고 지역사회자원 연결 직무 차원이 있고 사회 복귀 및 재활 문제 해결 직무 차원이 있을 것이고 팀 접근 및 직무 차원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사업 부서의 순수행정 직무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 및 연구조사 직무 차원에 있어서 직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과 역할인데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